이번엔 차감납부세액의 계산을 볼 건데 계산 구조가 있어. 그래서 산출세액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세액공제를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하면 총 부담세액이 나와. 거기에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법인세 신고할 때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 구조를 이제 외워야 되거든. 각 단계별로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계산 구조를 외워야 하는데 뭘로 외워볼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산세공 가추총기차 이렇게 외워보려고 해. 산세공 가추총기차. 산은 산출세액이고 세는 세액감면 그리고 공은 세액공제. 이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같이 연달아서 있는데 감면이 먼저 있거든. 그 다음에 공제가 그 다음이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서 이거를 산세공이라고 한 거지. 산세공 했을 때 세는 이제 세액감면이고 공은 세액공제. 감자라는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산세공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가산세야. 가는 가산세. 그리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인데 이걸 감자로 해버리면 감면이란 게 딱 생각이 날 거라서 추로 해가지고 추가납부세액. 추가하는 거구나. 그래서 더하기를 해야 되겠다. 산출세액에다가 더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에 하면 이제 총 부담세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는 기납부세액. 기납부니까 이제 차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기납세액까지 차감을 하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돼서 산세공 가추총기차로 이제 외워보려고 해요. 산세공 가추총기차. 그 부동산 학교론에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알려준 게 있었거든. 그게 한참 전에 배운 건데 안 까먹어. 그게 뭐였냐면 총총 순전후 그 다음에 총총 순전후 하고 그 다음에 공영부소 이게 있거든. 그래서 총총 순전후에다가 옆에다가 살짝 마이너스 할 거를 공영부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총은 총가능소득 그 다음 총은 총유효소득 그다음 수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저는 세전영업소득 그리고 후는 세후영업소득 세후영업 현금 흐름인가. 그렇고 이제 공영부서는 공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인가 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영은 영업경비 그리고 부는 부채서비스액 그리고 소는 소득세 영업소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우는데 딱 앞글자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약간 중간 글자도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를 외우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계산은 다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계산국 구조도 이제 법인세 이제 법인세 그 2차나 2차나 뭐 1차도 마찬가지고 2차에 어떤 그 법인세 계산 구조를 쫙 나열해서 써라 라고 했을 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꼭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맨 처음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계산은 거 그 맨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을 차감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나? 아무튼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이 비소를 하는 거지. 차감을 이월결손금 차감하고 비과세 소득 차감하고 소는 소득공제 차감을 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과세표준부터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 전에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더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더하고, 이건 산출세액이다. 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미완료소득 더하고, 뭐지? 또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더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종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산세공 가추총기차 하면은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차감하고, 세액감면 차감하고, 세액공제 차감하고, 산세공 가산세는 더하고, 그리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또 더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총 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을 하고, 이제 차감 납부세액이 이제 나오는 거지.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지금 살짝 더딘 부분이 또 있지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산세공 가추총기차로 하면 산세공 가추총기차. 그래서 이 세액감면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먼저 차감을 하는데, 세액감면은 단기에 끝나. 만약에 세액감면을 단기에 못 받았으면 2월이 안 돼. 그런데 세액공제는 2월이 되거든. 5년 동안 2월 공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감면을 먼저 받아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제야. 이 순서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세액감면은 조특법상의 세액감면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법인세법하고 조특세법상 그 세액공제가 있어. 그리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미사용 준비금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이 있고, 이거는 이제 가산을 하고, 미사용 준비금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볼 거고,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이제 원전유세, 법인이 어떤 은행에 뭐 예금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 원천징수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 이제 하고, 중간연납 8월에 법인세 중간연납 신고했을 때 납부한 게 있으면 그것도 보고, 이제 수시부가 이 회사는 법인세를 잘 안 내는 것 같아. 느낌상. 같아는 아니고, 이제 조세 법률주의니까 수시부가 하는 세액도 법률에 정해져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현재는 모르니까, 이제 수시부가세액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우는 거지. 잘 안 내는 것 같아. 이 회사는 좀 법인세를 안 낼 것 같아. 안 내. 또는 뭐 이렇게 정해진 회사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매월 납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시보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세금도 이제 법인세도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보게 되면 이게 세액을 실질적으로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다음 순서를 따르는데, 이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순서를 정해줘. 왜냐면 세액 감면부터 하는 이유가, 세액 감면은 그때 끝나는데 세액 공제는 2월 공제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액 감면으로 다 감면 받아서 납부할 세액이 0이면 세액 공제 받을 필요 없고, 세액 공제 금액은 2월 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세액 감면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세액 공제 하고,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있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이 순서대로 이제 한다.
그래서 2월 공제 인정되지 않는 거 먼저 공제를 해줘야 되겠지. 세액 감면하고 2월 공제 되는 게 있고 세액 공제가 2월 되는 게 있고 2월 되지 않은 세액 공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2월 공제 세액 감면 먼저 하고 2월 공제 안 되는 거 세액 공제하고 그다음에 2월 공제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위에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단기 중에 발생한 세액 공제하고 그러니까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에 보면 단기 중에 발생한 세액 공제하고 이전 사업연도에서 2월 된 미공제액이 같이 있었을 때 이때는 2월 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그래야 되겠지. 5년이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을 하거든. 거기에 이제 연도별로 발생 연도에 따른 세액 그 공제 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기재를 했는데 이제 공제를 못 받으면 이제 미공제 기간이 지나서 미공제 되었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게 또 있어. 공제금이 있는데 공제를 못 받은 거지. 그거는 이제 계속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세액 감면은 이제 2월 공제 불가하고 요거는 이제 산출세액에다가 감면 대상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 거기에다가 과세표준을 나누고 감면율을 이제 적용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세액 감면에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업종별로 그 감면율이 좀 다르거든. 뭐 그리고 어디에 소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감면율이 달라. 10%, 20%, 뭐 15%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주요한 그 업종에 대한 감면율은 좀 외워두는 게 좋지. 실제 계산을 하려면. 근데 실무에서는 외운다기보다는 업종만 잘 선택을 해주면 이게 자동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율손금 이비소를 다 차감을 하고 이제 감면소득,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종류는 이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했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이제 세 가지밖에 없어.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게 있고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주택법상 세액공제가 있어. 그래서 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세 가지는 외제경이라고 할까? 외제경. 이 외제경은 이 외제경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 최저한세라는 거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좀 많이 주는 편이야. 그래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받는 부분이 많아. 그러다 보면 이걸 모두 다 그냥 해줘 버리면 납부할 세액이 없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공평과세가 됐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다 받고 나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세금 내야지 하는 게 이제 최저 한세야. 그래서 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이 세 가지는 최저한 다 공제를 받으면 요거는 그냥 최저한세 계산 안 하고 만약에 0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10년, 2월 공제 기간이 이제 10년이야. 아까 내가 5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뀌어가지고 10년으로 이제 늘어났네. 2월 공제 기간이.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2월 공제가 10년. 근데 재해손실 세액 공제는 2월 공제가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아까 2월 공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었잖아. 적용순위가.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둘 다 외제가 다 있었다. 그러면 외제경이 다 있었다. 그러면 세액감면 먼저 해주고, 이월공제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그 재해손실 세액공제니까 재해손실공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과 다름의 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조특법상 세액공제, 요거는 이제 최저한세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10년인데, 이 10년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고, 종전 2021년 1월 1일 전이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5년, 7년 지나서 2월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문제 낼 때도 그러겠지. 세액공제가 2022년도에 발생한 것과 2015년도에 발생한 세액공제가 있다. 이랬을 때 10년 규정을 받으면 이런 10년이라고 하면 2015년도 될 것 같지만,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발생한 세액, 2월 공제 세액이니까 적용을 안 해야 되겠지. 그렇게 이제 그것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세 가지 이제 외제경이 있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거는 그 앞에서 수입배당금, 외국차에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있었거든. 그때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받는 거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송금으로 넣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건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방식인데 세액공제 방법이 있는 거고, 이거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법인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어. 가산세는 제외하고, 그리고 외국 현지법인의 주식 출자한 경우에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점 형태, 자회사 형태 이렇게 됐을 때 지점 형태는 직접 외국납부세액, 의제 외국납부세액 요거는 이제 다 공제를 해주는 거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안 해주는 거.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정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실제 납부한 건 아니고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에 일정액을 이제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점 형태라고 하면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안 해주는 거고, 자회사 형태면 직접하고 간접을 해주는 거고, 의제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직의간 이렇게 있었을 때, 지점 자회사 이렇게 있었을 때, 직의간 이렇게 했을 때, 지점은 직의를 해주는 거고, 자회사는 직간을 해주는 거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둘 중에 또 작은 금액을 해주는 건데, 직의간을 다 더했어. 다 더한 거하고, 이제 산출세에서
이제 국외 원천소득하고 이제 과세표준, 그러니까 국외 원천소득분에 대한 그 산출세액을 뽑아내는 거지. 그 금액 둘 중에 이제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외 원천소득, 이 회사에 산출세액이 구성이 돼 있는데 국외 소득도 국외 소득도 다 반영이 됐을 거잖아. 그런데 그거까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산출세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지. 그거 이상으로 뭐 직접 납부를 했든 뭐 간접으로 뭐 됐든 의제가 됐든 그거 이상은 세액공제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거는 외국에다 납부한 거지 우리나라에 납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손해? 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다 있는 거지. 해외 나가면 외화 벌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기업이니까 외화를 벌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꼭 잘 하고 있고, 뭐 기업이 이제 자기네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안 해준다 그러면은 굳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점을 설립을 할까? 그냥 해외 현지법인 완전 이제 별개의 법인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세금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머리를 엄청 쓴단 말이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재해손실세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재해로 인해서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야. 20% 많지는 않은데 뭐 20%. 그래서 재해 상실 비율 계산을 보면 상실된 자산가액을 상실 전 자산가액으로 나눠. 그래서 어쨌든 그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아. 토지는 제외. 토지는 뭐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라고 했을 때 토지는 뭐 그대로잖아. 건물은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타인 소유 자산으로 법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것도 포함을 한다. 그리고 재해 발생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이건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장부가 뭐 없어질 수 있지. 왜 회사가 뭐 화재가 났다라고 했을 때 사무실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장부가액을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 발생 현재의 가액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은 또 둘 중에 작은 거야. 막 큰 거를 해주진 않아, 세액공제를. 그래서 한도는 이제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고, 재해 발생의 현재 미부과 미납법인세에다가 이건 가산세 포함을 하는 건데 거기에 상실 비율이고, 재해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감면 공제세액을 차감을 하고 여기다 가산세를 더해서 상실 비율을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한 값하고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제 절차는 법인세 신고 기한이야. 법인세 신고 기한은 인데 보면 우선 재해 발생의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 그 신고 기한까지. 그런데 신고 기한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어쨌든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 11월이니까 11월에 화재가 났어. 그러면 24년 법인세 신고는 25년 3월에 할 건데, 그러면 24년 12월 31일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거니까 법인세 신고하는 25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하면 돼. 근데 불이 25년 1월에 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3개월이 안 됐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재가 났던 날부터 3개월이니까 1월에 25년 1월에 화재가 났으면 25년 4월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 발생 현재 미납된 법인세가 있거나 법인세를 미납을 했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않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제 신고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이게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는 이제 분식 회계인데, 이 경정 청구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기법에 따라서 환급금의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법인세법에서는 분식 회계로 인한 경정의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예전에는 이제 5년간 세액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환급했는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경정하는 것부터는 이제 특례 규정을 봐야 돼. 지금 2024년이니까 20% 한도로 세액 공제 후 2월 공제. 그리고 수정 신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해산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정 청구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환급 가산금은 규정이 없어. 종전 규정이 있었을 때 이제 폐지를 했고. 그래서 사실과 분식회계로 인해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이거는 원칙이 환급금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환급이 원칙이지만 그래서 이제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국기법에서는 환급금 결정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게 빨리 환급을 해주는 게 이제 원칙이야.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이제 불식회계 안 좋은 걸 한 거지. 안 좋은 걸 해가지고 이제 세액 뭐 경정에 따라서 세액 공제가 어쨌든 생겼어. 근데 이거는 이제 환급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20% 한도로 이제 세액 공제하고 2월 공제를 해주겠다. 너네 잘못했으니까 즉시 환급이나 뭐 안 되고 즉시 공제 안 되고 이거는 20%만 해주고 2월 공제를 하겠다. 그래서 가장 세액 공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공제한다 그랬지. 이거는 제재 조치야. 그래서 각 사업연도별로 이제 20% 한도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5년을 할 수 있겠지. 5년 20%씩 20%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공제하는 거니까 5년 동안 공제할 수 있는 거.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로 해서 이제 먼저 공제하는 거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줘야 돼. 해산했다라는 건 이제 회사가 완전 끝났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정이든 뭐든 이제 필요 없지. 그래서 이때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청산소득 법인세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분식회계 할 수 있으니까 청산소득 아직 법인세 신고가 안 돼 있었다 하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 빼고 이제 즉시 환급을 해준다 라는 거고 합병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승계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승계해서
환급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 이제 분식회계는 잘못한 거니까 요거 국기법에서는 일반 환급에 대해서 환급금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환급이 이제 원칙인데, 이거는 장부를 나쁘게 썼다라는 거지. 분식회계에 따르는 거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정한 거에 대해서는 20% 하고 이제 2월 공제 해서 전체 5년 동안 세액 공제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우리 아까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있었을 때 순서가 세액 감면 먼저 해주고 2월 되지 않은 세액 공제하고 그 다음에 2월 되는 세액 공제하고 마지막에 그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한다라고 했었어.